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주도할 새로운 조직 체계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맡게 된 항만공사에는 15명의 전문 인력이 충원되고 기존 박람회재단 직원들은 새로 설립되는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오는 16일부터 개발 주체가 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 항만공사로 바뀌게 되는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주도할 새로운 조직 체계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여수광양 항만공사에는 엑스포 사후 활용 추진단이 신설됩니다. 추진단은 2개 부서로 나눠지는데 해양산업전략실은 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공공개발을 총괄하고 투자 유치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해양복합사업부는 박람회장 활성화 사업과 운영 효율화, 자회사 관리 등을 맡습니다. 근무 인원은 단장을 포함해 15명. 내년 초까지 공모를 통해 전문가들을 채용할 계획인데 그 전까지는 항만공사 직원들이 임시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회사도 새롭게 설립됩니다. 자회사에는 기존 박람회재단 직원 20여 명이 소속돼 박람회장 시설 운영과 유지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해수부와 항만공사 등으로 구성된 이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구성안을 확정했고 이에 맞춰 항만공사도 항만위원회를 열고 직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요구했던 박람회재단 직원들의 직고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공공기관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 아래서 10명 이상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자회사는 물론이고 사후활용 추진단도 이제 사무실을 박람회장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성, 책임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는 거예요. 한편 오는 2025년까지 상환해야 할 정부의 선투자금 3,600여억 원은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승계하게 됩니다. 해수부와 항만공사, 기재부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상환 기한 연장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으로 여수 상공회의소에 공적 자금이 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수 상위 전임 회장 임기 기간에 운영 목적에 맞지 않은 지출된 기부금 가운데 일부가 송 전 대표가 설립한 법인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건데 지역 내 파장이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상공회의소 이용규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임 박용화 회장의 임기 동안 석연치 않은 명목으로 지출된 기부 또는 후원금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이 송영길 전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로 지출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 가운데 4천만 원은 민주당 당대표 경선 전이었던 2021년 1, 2월 사이 2차례로 나눠 지출됐습니다. 이 밖에도 대상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기부금이 추가로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토탈 8천만 원입니다. 다른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상공회의소하고는 또 전혀 관계가 없는, 그것은 지금 오늘 본 요 사안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이 회장은 현재 관련 회계자료 일체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이며 사법당국에서도 명명백백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법과 정의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도덕한 행위를 엄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끊임없는 주장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박용화 전 여수 상위 회장은 일체 공식 입장 정리 없이 현재 외부와 연락을 단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 전 회장은 현재 와인밀스와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10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 박 전 회장이 이번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의 경선 돈봉투 의혹 사건에까지 휘말리면서 여수 상위 전임과 현 회장의 갈등으로 촉발된 심각한 내부 분열과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율촌산단 입주기업의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배수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율촌 1산단에 2차 전지 기업들이 입주하면 공업용수 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수시설을 개량하고 정배수장 용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율촌산단 정수장에서는 공업용수를 하루 4만 톤까지 공급할 수 있지만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공급량이 하루 6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꽃들이 만발한 순천만 정원 박람회장은 밤이 되면 꽃보다 화려한 조명들이 피어납니다. 지난달 개장에 300만 명을 넘어선 정원 박람회의 아름다운 밤 풍경을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을 정원에 펼쳐진 청보리와 아네모네가 선선한 저녁 바람에 흔들립니다. 붉게 익어가는 노을은 방문객들에게 황홀한 추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꽃길마다 은은한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날이 더 어두워지자 정원의 나무와 개울에는 밤하늘의 별빛 같은 조명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동안에는 자동차 불빛 저녁에 볼 수밖에 없었었는데 또 정원을 이렇게 비춰주는 모습이 조금 다른 우주 공간처럼 굉장히 좀 황홀했고요. 밤이 깊어지면서 정원들이 모는 승객들을 태우고 화려한 조명이 피어난 정원으로 향합니다. 초록빛을 뿜어내는 웅장한 봉화 언덕을 시작으로 형형색색의 조명을 갈아입은 다리를 지나 정원들이 모는 어느덧 레이저쇼가 펼쳐지는 오천 그린 광장으로 승객들을 안내합니다. 다리 밑에 그 비치는 그 반영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옛날에 그 젊었을 때 거닐던 그 바닷가를 거닐던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야간 볼거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동천변에 떠 있는 물 위의 정원입니다. 물 위에 펼쳐진 조경과 조형물이 불빛과 함께 반짝이며 관람객들을 매혹시킵니다. 불빛과 물빛이 아름다운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정원이 주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색다른 휴가를 즐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 박람회 조직위는 방문객들의 원활한 관람을 위해 여름철부터는 밤 10시까지 야간 개장 시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기념 주화가 발행됩니다. 한국은행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국내외로 널리 알리기 위해 5만 원짜리 은화 2종을 발행할 계획이며 동전 앞면에는 호수정원과 흑두루미를, 뒷면은 박람회 휘장을 각각 넣는다고 밝혔습니다. 기념 주화 발행량은 화종별로 7,000장씩 총 14,000장이며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구매 예약을 받아 7월 26일부터 교부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두바이 국제관광박람회에서 현지 여행사와 신규 관광상품 출시를 협의하며 중동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박람회에 전남관광 홍보데스크를 운영해 K드라마 촬영지와 국제행사 연계 관광상품을 홍보하며 중동 관광객을 위한 기도실 현황과 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을 소개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 한 달여 만에 만난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간에 꼬인 실타래를 함께 풀기로 약속했죠. 시장과 지사가 각기 강조해온 큰 결단을 함께 구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이전 지역의 반대 여론을 설득할 논리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구체적으로 찾아내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이 문제를 한 마음으로 한 팀으로 생각하고 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의 2시간 면담 끝에 나온 간결한 합의문. 시도는 그러나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설득하고 확정하는 데 함께 나서기로 했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것 자체가 회담의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이전지 피해 지원 대책을 만들고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모든 과정을 광주와 전남이 공동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공동 발표문이 아주 간단하지만 그게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주와 전남이 함께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어떻게입니다. 광주시는 5번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군공항 특별법 제정 전보다 늘어난 명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제시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전남의 유치 의지를 자극했고 한평에서는 군수와 일부 지역사회가
무안에서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처음 유치 희망 목소리가 노출됐습니다. 전남도는 지난주부터 도민을 상대로 군공항 오해와 우려를 불식하겠다며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군공항을 민간공항으로 이전할 경우 통제 기관과 운영 가능 시간, 소음 피해 정도 등의 궁금증을 담고 있습니다. 시장지사와 시도 기조실장, 실무 국과장이 참여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 실무협의체는 앞으로 이전 지역을 설득하는 방안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이전 대상지 지원 사업을 보다 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구체화하고 조속하게 유치 예상 지역에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을 위해 주민 설득 논리를 마련해야 하는 광주시와 전남도. 복잡한 난제를 풀어낼 리더십과 정치력이 발휘돼 통 큰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지역민들은 어느 때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양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순신 철동상 건립사업비 승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인근 지역에 비해 열악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첫 추경 예산안에 랜드마크 조성 사업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내부에서는 이순신 장군과 광양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민자유치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철동상 건립에 부정적인 입장이 적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어선들의 출어 준비에서부터 수산물 위판과 판매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남권 친환경 수산 종합지원단지가 목포 북항에 준공됐습니다. 우리나라 서남권 수산업의 전진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북항 10만 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수산종합지원단지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위판장이 들어서 이미 위판을 시작했고 최신 설비를 갖춘 얼음 공장 두 곳에서는 하루 80여 톤의 얼음을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위판된 수산물을 바로 유통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센터는 물론 대형 어선들의 급속 주유시설도 갖췄으며 그물과 밧줄 등 선용품 판매점도 들어섰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7년여 만에 완공된 것으로 사업비만 75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목포수협이 86년 동안의 선창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북항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친환경 수산 종합지원단지로서 모든 시설이 집적화되어 있어서 앞으로 수산업의 물류 가공 유통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목포수협은 수산종합지원단지에서 준공 기념식을 갖고 전국 최대 규모의 풍어 기원제를 열어 무사 안녕과 풍어 만선을 기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등등 도움이 많이 되는데 특히 도움되는 것은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어민들로 많이 도움을 됩니다. 한편 목포수협 내항 부지는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항만 재개발지구로 지정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2030년까지 자원 회수 시설을 새롭게 건립 가동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030년까지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 시설, 재활용 선별장 등을 갖춘 자원 회수 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따른 14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전문 연구기관 선정, 후보지 타당성 조사 등 본격적인 입지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최적의 입지 선정과 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율촌 해룡산단협의회 순천대학교와 함께 글로컬 대학 30 사업 선정을 위한 지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세 기관은 최근 교육부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순천대학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통해 앞으로 5년간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범부처와 지자체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글로컬 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를 받는 허석전 순천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어제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관계자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허 전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은 선거구의 기관이나 단체 등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시장으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고수온과 적조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고수온 적조 방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